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 오락관.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우리 시장을 보면 정말 안녕치 못한 하루였습니다. 한 주 시작인 월요일부터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면서 미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는 분위기가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급락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은, 달러, 국제유가시장은 치솟는 흐름이었는데 이런 흐름을 언제까지 맞닥뜨려야 할지 참 걱정입니다. 워낙 대외적인 악재가 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또한 정말 만만치 않은 요즘인데 그래도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주식효자손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분석 철저하게 해보시고 또 그에 맞는 시장 전략도 세우시고요. 또 히든 종목으로 이 어려운 시장 이끌고 가는 주도주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에 3% 이상 떨어졌던 우리 코스닥 시장을 또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셨던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시각각 표정을 달리하는 우리 시장에서 더더욱 저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든든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요.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효자손 박영근, 주식효자손 박영근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989번으로 박영근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2022 숫자 2022입니다. 시장이 언제쯤 바닥을 딛고 올라갈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마냥 기다리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위기를 또 기회로 상승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미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기회 잡고 가셨는지 지금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근 히든 종목 상승률입니다. 넥스트사이언스가 33%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카스 39.36%로 정말 강한 모습입니다. 인트로메딕은 약 12% 누적하면서 극대화하고 있고요. GSE는 더 강하네요. 15.69%입니다. 그리고 코이즈와 덱스터가 나란히 10% 육박하면서 탄력적인 수익률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노란톡방에서 공략해 주신 종목 누적 상승률인데요. 세종메디칼이 15.4%, 또 컴투스 홀딩스가 18.61%로 대단한 상승세 연출해냈고요. 다음 오늘 급등 종목 최고 상승률은 정말 슈퍼 서프라이즈입니다. 오늘이 하락장이 맞았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저희 전문가님의 공략 종목들 하나같이 폭등 양상 펼쳐냈습니다. GSE가 무려 상한가 도달했고요. 현대바이오는 21% 훌쩍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으로 진행됐네요. 자, 힘든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중심 바로 잡아가시면서 또 GSE,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 호텔 담아서 수익 실현까지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또 어렵고 속상한 장 버텨내시느라 고생하신 분들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1,500명 정원 돌파 시에 전문가님이 종목 선물 하나 더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장에서 상처받은 여러분들 계좌에 이 종목 선물로 또 따뜻한 위로까지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새롭게 한 주의 시작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대적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렸죠. 특히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투심 위축이 연출되고 있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코스닥 증시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지난 1월 달 마지막 주에 형성되었던 저점권까지도 이탈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투심 위축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형성이 되었던 과정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사실 전반적으로 누가 봐도 좋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그나마 다행이었다라면은 2,700포인트, 그나마 2,700포인트를 버텨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포인트를 그래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상황 누가 봐도 좋다라고 생각할 만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미국이 바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를 16일로 단정을 짓게 됨으로써 사실상 소위 말하는 눈치 보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사실 오늘 장중에 미국의 선물 쪽의 분위기는 여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거래일 날이죠. 즉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바로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진전되지 못했던 상황들이 현재로서는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들로 봤었을 때는 과연 1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말로 침공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예스 아니면 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면은 저는 노 쪽에다가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높게 점수를 좀 더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시는 것처럼 16일 날에 침공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 물론 여전히 뚫어 떨어졌지만 미국의 선물 증시가 이렇게까지 조용할 리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전거래일 날, 즉 지난 주말 동안에 수급이 위축이 되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번 주 물론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의 증시가 급락하는 포지션들도 연출이 된 것도 있지만은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즉 결국에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이 또한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저는 조금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지난 1월 마지막 장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1월 마지막 장에서도 어떠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었냐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1차적으로 출현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50선에서 2700 그 이하까지 떨어지는 상황들이 연출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0선에서 850선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반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잠잠해졌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보신 것처럼 어때요? 흘러내렸던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반등의 포지션들도 우리는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가지고 이번 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6일을 단정을 지었다라면은 적어도 이 과정에서 코스피는 최소한 이 2,60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형성된 저점권 835포인트에서 8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지난 명절 전후의 수급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는 불안감이 조금 크게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투심 위축을 제외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은 뒷받침이 될 만한 요건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조금 더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도 하나하나씩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황의 움직임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번 주를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바로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론 2,100여 개 종목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200개가 넘는 종목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전히 지금 내 포트에 종목이 10개가 있으면은 10개 중에서 7, 8개, 많게는 9개까지는 지금 마이너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종목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희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눌린 종목군들이 물론 여전히 많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어차피 내가 주식을 지금 그만둘 상황이 아니라면은 어차피 이제는 소위 말하는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좀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포트에 담아두시면 힘든 장에서도 웃게 만드는 활력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GSE예요. 그리고 저희가 GSE를 언제 소개시켜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 히든 종목으로 GSE를 소개시켜드렸다고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기록했죠. 힘든 장에서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잘 버텨내 주신 만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전쟁이 날 것이냐 본다라면은 저는 안 난다는 쪽에다가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말씀을 드린 만큼 당연히 전쟁은 안 났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까지 단계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저는 일시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해프닝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어차피 우리는 주식을 늘 하지만 조금 더 힘들 뿐이다 라는 것을 조금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만 힘든 장이 아니라 나도 힘든 장입니다. 누구나 다 힘든 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1월 달에도 경험했던 것처럼 떨어졌지만 올라올 수 있었던 과정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대응하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공략만 제대로 한다면은 좋은 결과물 물론 한꺼번에 다 만들어지진 않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내 종목군들이 항상 편입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야? 어떠한 종목을 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일주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저께도 야간 교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과 러시아 전쟁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셔야 되는 섹터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어저께 GSE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올라간 종목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취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에 임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도 내 포트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한번 우리 이유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오늘 시장 전반적인 정리해 주시면서 또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GSE까지 리뷰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통찰력 있는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효자손 박영근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989번으로 박영근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202 숫자 2022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는 정말 확실합니다. 수익 실현인데요. 노란톡방에서 주신 공략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 힘든 장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세종메디칼 15.4%고요. 컴투스홀딩스는 19%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급등 종목은 더 엄청납니다. GSE가 상한가를 찍어냈고요. 현대바이오는 21% 훨씬 넘는 최고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오늘 무너진 장 맞았나 싶을 정도의 폭등 종목들 미리 잡아주셨고 그렇게 기회까지 또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든 종목과 또 1,500명 돌파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여러분 포트에 담아 가실 수 있습니다. 히든 종목만큼이나 또 엄선하고 엄선해서 쓱 주실 종목 이벤트도 잊지 마시고 1,500명까지도 얼른 돌파해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자, 힘든 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GSE가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좋은 종목을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해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든 종목으로도 공략을 해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어저께 야간 교육에서도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GSE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되냐? 아니라고 했죠. 이미 올라가기 전부터 소위 말하는 선취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해서 수익이 나셨다라고 올려주신 실질적인 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기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GSE 수익 챙겨드렸죠? GSE 챙겨드렸죠? 얼마부터 잡았습니까? GSE.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3,200원짜리부터 잡아드렸어요. GSE. 오늘 GSE 얼마에 끝났는지 아시잖아요. 이미 숫자가 3자에서 4자로 바뀌었다고요. 그 전에 이미 잡아드렸잖아요. 3,200원대에 잡아드렸던 GSE 결과물을 우리는 이렇게 다 무엇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올려주신 후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GSE 14%, GSE 수익, GSE 수익, GSE 수익, GSE 수익. 그리고 뭐 2월 11일 날 수익, 그리고 오늘도 수익 다 챙겨드렸잖아요. 2월 14일 날 오늘도 GSE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까지도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도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교육해 드렸고 지난주에 다 히든 종목을 통해서 공개해 드렸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힘든 장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큰 수익은 안 났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셨다잖아요. 수익 나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내 포트에 담아둬야 그래도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수익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이시잖아요. 오늘 에디슨 EV 또 올라갔다. 올라간 것들만 수익 챙겨가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떨어진 종목군들을 유심히 보세요. 특히나 저희가 히든 종목을 통해서 그리고 야간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쓱 하고 드리는 선물을 통해서 수익 나셨던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2번, 3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죠. 소위 말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사골주처럼 우려먹으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저희는 뭐 합니까? 매집하는 거예요. GSE가 사실 이번에 처음 드린 게 아니죠. 예전에도 드렸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GSE라는 종목이 결국에는 천연가스와 연관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지난주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보시면은 2월 10일 날 것도 있죠. 2월 10일 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2월 10일 날 거 계속 골고루 나오고 있죠. 골고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 메디칼도 있고 카스도 있고 카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한가 잡아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다는 게 실질적으로 보이잖아요. 원래 저희가 이번 주 전에 지난주에 후반에 수익이 나왔던 것들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는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수익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한국파마 역시나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 22%. GS 여기 또 있죠. 4%. 얼마에 잡았다고요? 3,300원.
3,200원, 3,300원에 잡을 수 있게 도와드렸다는 겁니다. 이미 올라갔으니까 수익을 챙기세요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소위 말해서 선침해를 하세요라고 해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저점 구간에서 뭐 해드렸다고요? 매집 사인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에디슨 EV도 마찬가지죠. GSE도 마찬가지. 함께 하신다라면은 이러한 수익을 같이 맛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는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개해드리는 데 있어서 저희는 웬만한 수익률 두 자릿수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공개해드리지 않아요. 왜?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 2%, 3%, 5% 수익 물론 좋아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늘 목표치를 뭘로 잡는다 그랬어요? 수익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익의 극대화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5%, 10%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15%, 20%그 이상의 수익률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위 말하는 저점 구간, 과대 낙폭주들만 제대로 공략을 한다면은 이런 수익률들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 매집하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익 낸 종목이 많았겠죠. 왜 많았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소위 말해서 명절 전후에 뭐 했기 때문이에요? 과대 낙폭이 형성되었던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는 고스란히 뭐 했어요? 매수 타이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지난주, 이번 주, 지지난주 꾸준히.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고루 수익이 만들어지는 골고루 이렇게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종목으로 수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할 매매, 분산 투자, 비중 조절 이 세 가지만 잘하셔도 수익 어떠한 장에서도 충분히 내신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냐 적게 가져가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공교롭게 아쉽게 지난 주말 이번 주까지 전반적인 투심이 위축되면서 수익이 나왔다라고 만들어지는 종목이 많진 않지만 꾸준히 저희는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 세종 메디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왜 안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종 메디칼 저희가 이 노란 톡방에서 사인을 직접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든 종목으로도 공개를 해드렸어요. 못 사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사세요라고 저희가 2월 7일 날 드렸잖아요. 매수 준비하세요. 세종 메디칼 5,400원 이하의 비중 얼마, 손절가 얼마 잡고 들어가세요. 라고 이렇게 사인을 지난주에 드렸다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루, 이틀, 3일 안 되면서 급등 6,070원까지 올라갔죠. 5,400원 이하에 잡았다 6,070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서 이때 저희가 매도하시라는 사인을 드렸죠. 5,980원. 그러면은 5,400원에서 5,900원까지만 들고 갔다. 수익이 몇 퍼센트가 났겠습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종 메디칼 하나로도.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무료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이 노란 톡방에서. 힘들어 하셨으니까 명절 지나고 나서 저희가 서비스로 보너스로 이렇게 쓱 드렸다고요. 세종 메디칼. 그러면서 세종 메디칼에 대한 상승률, 수익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왔던 수익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11%, 12%, 8%, 14%, 8%, 그리고 뭐 10%, 11%, 그리고 11%, 그리고 뭐 여기 11% 말씀드렸잖아요. 1%, 2% 수익 났다고 저희는 수익을 챙기라는 말씀을 안 드린다고요. 어차피 내가 수익을 맛볼 거면은 5% 그 이상 두 자릿수의 수익을 맛보셔야 주식도 재미가 있는 거고 흥미가 생기는 거고 자신감이 붙는다는 얘기를 늘 드려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수가 지금처럼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손절가도 불안하시면 잡으세요. 불안하시면 손절가 얼마 잡아드리잖아요. 그리고 수익을 이렇게 챙겨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난주에 노란 톡방에 계셨던 분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만들어지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딱 목요일 날 이렇게 수익을 챙겼죠. 근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 날에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다 보니까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힘드니까 힘내시라고 저희가 어떤 종목도 드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종목으로 이렇게 좋은 수익을 같이 맛보시라는 거예요.
방송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중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중에. 자, 준비하세요. 얼마에? 53분의 사인 드리고 53분의 사인 드리고 2월 7일 날 드렸다고 써 있잖아요. 2월 7일 날 세종 메디칼. 얼마 이하? 비중의 손절가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6,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일주일만 일찍 들어오셨어도 이 종목군들 같이 수익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장이 좋다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떨어지는 하락 속도도 크지만 하락하는 폭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오늘 마이너스 2.8%. 지난 목요일 날은 그래도 2%는 안 넘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장중 2%가 넘더니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2.8%나 떨어졌다고요. 그렇게 힘든 장에서도 하나하나씩은 그래도 수익을 챙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히든 종목 가지고 왔겠죠. 준비해 드렸겠죠. 그 종목으로 좋은 결과물 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면은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같이 힘들어하는 장 버티시게끔 쓱 하고 사인 드린다고요. 공식적으로 드리잖아요. 얼마에 사세요? 그리고 저희는 늘 말씀드리죠. 올라간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사세요. 여기서 수익 챙기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때 사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이미 올라갔는데 못 사요. 그래서 저희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떨어지는 종목군들,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매집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잘 나니까. 그리고 GSE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갔을 때 잡은 게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에 잡았습니다. 이따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GSE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만 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앞으로 돈을 못 벌이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매집을 제대로 하느냐,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항상 집중해야 돼요. 떨어질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 차이가 있다라면은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왜? 결국에 어차피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돈을 벌려면은 올라갈 수 있는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늘 말씀드리죠.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려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 하시는 만큼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종목 사인 드릴 거예요. 그냥 히든 종목으로 여기서 공개해 드리고 끝이 아니라 대놓고 얼마에 사시고 비중 얼마, 매수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익절가 얼마 이렇게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맛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늘 교육해 드리는 거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난다는 것을 믿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없는 수익을 저희가 만들어 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올려주시니까 갖고 온 거예요. 올려주시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전에도 저희가 7일에 드렸던 사인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해서 수익 나는 종목군들 보여드렸잖아요. 골고루 수익을 내드릴 수 있고 골고루 종목군들을 매집하시라는 말씀 항상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주식은 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분할 매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먹고 또 먹고 사골주들 한 번 공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또 계속해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주는 종목군들이 이렇게나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옥석 가리기를 못하겠다.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언제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쓱 하고 종목 드릴지 몰라요.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한번 우리 이유진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시작인 오늘 월요일부터 정말 시퍼렇게 먹는 여러분 계좌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드릴 차례인데요. 이 히든 종목이 지난 히든 종목 중에 GSE 같은 경우엔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 경수 이명 이렇게 힌트를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급등 정도가 아니라 폭등을 했습니다. 상한가 도달을 했죠. 이렇게 GSE 같은 상한가 종목 여러분 포트에 담아가실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얼른 들어오셔서 같이 정답도 맞춰주시고 소통도 하시면서 정확한 종목 명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힌트를 이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오랜만에 또 노래 힌트를 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서 아마 계속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하면서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부르는 노래는 제가 이 종목을 보고 딱 떠오르는 노래를 종목에 맞게 개사를 한 거니까 가사에 꼭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사. 오늘 장도 칙칙하고 날씨도 칙칙한데 제가 한번 노래로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합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에 집중해 주세요. Dream come true, 나를 잡아줄 거야. 다시 한번. Dream come true, 나를 잡아줄 거야. 자, 나를 잡아줄 거야. 이 부분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님. 네. 이 노래 제목 뭐였죠? 이거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네, 노래인 것 들었던 같아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SS 누님들의 노래. 누님 그죠? 맞나요? 누님이죠. 진짜요? 그러면요. 동생인 아니, 줄 알았나요? 네. 아닙니다. 이건 동생인데? 한참 누님들이십니다. 그래요? 네. 뭔가 충격과 공포인데요? 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대체? 저 제가 50대로 보신 거예요? 사과드릴게요. 네. 자, Dream comes true, Dream comes true라고 이 제목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개사했다. 이 부분도 꼭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개사한 부분 잘 캐치하시면 오늘 종목 쉽게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제 노래 감상하시느라 눈치 못 채신 분들 괜찮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시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효자손 박영근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989번으로 박영근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202 숫자 2022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정확한 종목명 받으신 후에 확실하게 수익 실현까지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이 히든 종목 발굴해 오신 우리 박영근 전문가님의 매매 타점 교육까지 확실하게 꼭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저희가 한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어서 그런지 정답이 아주 쉽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오늘 종목의 글자 수는 6글자고요. 오늘만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은 아니고요. 사실상 지난 목요일 날에 저희가 야간 교육 때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 언급을 드렸냐면은 사실 그때 급락을 했었던 섹터들이 대부분 뭐였냐면은 바로 게임주였죠. 게임주였어요. 그리고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야간 교육 때 이 종목을 사실 잡아드렸고 그때 금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왔죠. 전 거래일 날 목요일 날 급락이 나왔지만 그 다음 거래일 날 장중 16%, 17% 급등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금일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게임주인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나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2달 전에만 해도 2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12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도 한번 공략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고 다시 떨어져서 계속 보시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꾸준히 드립니다. 소위 말해서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었던 시점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공략을 해드린 게 아니고요. 이때도 한번 했고요. 이때도 한번 했고요. 지금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항상 맛보게 해주었던 종목,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게임주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물론 오늘 아쉽게 떨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게임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과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같이 떨어졌죠. 그리고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목요일 날에 이어서 금요일까지도 이틀 연속으로 빠졌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와 함께 움직이는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장중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보여줬죠. 특히나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7%, 8%대까지 상승률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에 대해서 공략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보신 것처럼 어때요? 지난 1월 마지막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뭡니까? 과대 낙폭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이때 뭐가 연출됐습니까? 말 그대로 증시의 눌림 이후에 반등이 형성됐어요. 그러면서 짧은 시점 안에 10%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포지션은 뭐라고요? 저렴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분위기만 한번 타면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GSE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인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 보신 분들도 확인하신 것처럼 GSE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GSE라는 종목인데, 사실 저희가 GSE라는 종목도 몇 번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언급을 드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자,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언제 드렸다고요? 이때 드렸다고요, 이때.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GSE의 매수 포지션, 그리고 히든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드렸다고요. 그 과정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선 만들어졌죠. 그리고 항상 상승과 눌림이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변동성이 적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3,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입니다. 못해도 30%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라고 했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언제도 이때도 어떠한 이슈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면 힌트 다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라는 얘기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면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기에서 이틀에 걸쳐서 히든 종목으로 드린 거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 상승, 오늘 급등,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이틀의 연속으로 걸쳐서 얼마까지? 4,600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저희가 GSE라는 종목을 어디에서 잡았었는지, 어디에서 잡으신 분들 나왔는지 보셨잖아요. 3,200원짜리에 잡았다고요. 3,200원짜리에. 여기에도 있죠. 3,300원에 잡았다. 그때가 어디예요? 3,200원, 300원이면 언제예요? 며칠 전이지만 여기라고요. 여기. 이날이잖아요. 이날.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리는 포지션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하락하는 종목 많잖아요. 하락하는 종목.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는 종목이 오늘도 2,100개가 있습니다. 2,100여 개가 있어요. 2,100여 개. 이 중에서 내일 올라갈 종목이 많겠습니까? 여기 약 20개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많겠습니까?
단순하게 따져보세요. 여기가 많겠어요? 여기가 많겠어요? 여기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우리는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략을 제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잖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어떤 종목군들, 이렇게 과대 낙폭주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 드리는 거예요. 공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히든 종목 이렇게 드린 거고, 잠시 뒤에 보실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떨어진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보신 것처럼 지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종목군들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종목 왜 떨어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이유를.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는 알잖아요. 알잖아요, 이유.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무엇보다 가장 크게 우크라이나 이슈, 거기에다가 긴축 이슈까지 합쳐졌어요. 근데 지난 1월 달에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전히 오미크론 확산 5만 명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우려가 맞아요.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달에 9만 명, 10만 명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돼요. 그러면서 뭐 보면 돼요? 자, 국제유가가 오늘 장중 94달러를 돌파를 했대요. 100달러까지 이제 시간 문제. 이거는 결국에는 무슨 문제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생각할 수 있겠죠. 이쪽과 연관되는 긴축 쪽과.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떨어졌으니까 기회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려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개인들의 매도세.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2거래, 3거래 연속으로 빠졌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쪽이에요. 신용 관련된 매물들. 늘 아시겠지만은 미수신용. 2거래일 뒤부터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 계속 나오잖아요. 우려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누가? 바로 긍정적으로 이 녀석들이 외인들과 기관들은 매수를 했다라고요. 개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은 매수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시그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장 떨어지지만 소위 말해서 이 우크라이나 이슈 이쪽 부분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수요일입니다. 그때까지 버텨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오미크론 확산세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지난 1월 마지막 주도 그렇고 현재도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도 전쟁 이슈 만들어졌고 그리고 유가 상승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나왔고 긴축 강화 구도 나왔어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새로운 악재성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대 낙폭주들 공략을 제대로만 한다면 뭐 나올 수 있다고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고요. 좋은 결과. 이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 같이 잡아보시자고요. 같이.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뭔지 한번 우리 이유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히든 종목 드릴 차례입니다. 아직도 노란톡방 안 들어오신 거 아니죠? 얼른 들어오셔야 소통도 하실 수 있고요. 정확한 종목명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얼른 알려드리고 갈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효자손 박영근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989 번호로 박영근 이렇게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2022 숫자 2022 입력하시면 됩니다. 얼른 들어오시고요. 지금 바로 힌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워낙 바쁘시니까 그 올림픽 경기를 챙겨보진 못하시겠어요. 뭐 그냥 그쵸? 기사로만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요즘 그 왜 우리 지난 평창 때는 막 영미 이러면서 또 김은정 선수가 엄청나게 화제 인물이었고 네. 요번 올림픽의 화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황대현이겠죠, 아무래도.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단 한 번의 출전으로 엄청나게 화제를 모은 선수가 우리 있어요. 기수요? 네?
기수 곽영기 선수. 맞습니다. 기수 핑크머리. 네, 맞아요. 핑크 머리. 제가 무슨 머리 색깔인지 아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핑크머리. 전문가님 꽁지 머리 말고 혹시 뭐 염색해 본 적은 없으세요? 저요? 저 20살 때만 하더라도 이 옷 색깔로 하고 다녔습니다. 오, 진짜요? 옷 색깔로. 20살 때? 네. 저도 염색은 이제 원 없이 해봤어요. 핑크, 저도 핑크, 초록, 보라 해봤어요. 정말요? 네. 왜요? 왜냐고요? 네. 그 곽윤기 선수는 왜 했을까요, 염색을? 그 분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보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랬군요. 네. 그냥 기뻤어요.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종목이 이 염색과 아주 똑 닮은 부분이 있어요. 뭐가 염색. 똑같을까요? 아주 똑 닮았어요. 뭐가 똑 닮았을까요? 염색하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저만 아나 봐요. 네. 저는 이걸 보자마자 염색하다와 아주 스펠링이 똑같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여러분 딱 검색해보세요. 이거를 하면은 래퍼가 떠오르던데. 아, BY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그래서 좀 이 단어가 염색으로 했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아실까? 아니면 래퍼로 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아실까? 그럼 앞으로 히든 종목 힌트는 전문가님 준비해 오실래요? 저는 이렇게 준비해 오잖아요. 같이 힌트도 준비해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센스 있게?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괜찮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준비해온 힌트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염색하다가 영어로 여러분 다이입니다. 다이. 죽이다 죽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예요. 찾아보시면 DYE라고 나와 있어요, 스펠링이. 그래서 맨 뒤 이만 빼면 맨 뒤 이를 빼고 우리말로 읽으면 오늘 종목입니다. 제가 아주 대놓고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종목 맞춰보시고 또 정확한 종목명은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다시 이어서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영어로 된 힌트는 좀 많이 약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은 일단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세 글자고요. 사실 뭐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때 매집을 한번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참 좋은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때의 저점권이 9,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12,000원까지 올라갔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몇 퍼센트일까요? 약 40%입니다. 약 40%. 자, 그리고 지금 아쉽게 12,800원을 몇 거래일 전에 기록을 했고요. 지금 여기까지 좀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2,800원대에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가격권이 9,500원입니다. 9,500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라면은 이 종목을 저희가 갖고 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적어도 최소한 소위 말하는 저점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지선이 되겠죠. 늘 지지가 확인이 되는 종목군들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을 바로 이 세 글자짜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래퍼 BY도 이 종목을 좋아하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건들 말씀드리죠. 힘든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그리고 지금 이 노란 톡방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로 그리고 이러한 수익률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는 문 닫겠죠. 문 닫기 전에 오셔가지고 내일 좋은 종목 뭐가 있을지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오늘 주식효자손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라는 복병이 우리 시장 뒤흔들고 있지만 여러분만큼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서 그 중심 잘 잡아가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또 내일 밤 10시에 더욱더 신나고 알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